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광역시에 살고 있는 만 64세 단독가구입니다. 내년에 기초연금을 신청할 예정인데 재산은 살고 있는 작은 빌라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금액은 크지 않지만 보통 예금, 정기예금에 주식까지 여기에 친구들이 들어달라고 해서 하나 둘 들어주다 보니까 연금보험에 종신보험까지 가입한 보험이 여러 개가 되네요. 설마 보험도 금융재산에 포함되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주식도 처음에 투자했던 금액보다 많이 떨어졌는데 처음 산 가격으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떨어진 가격으로 계산하나요? 그리고 일반 재산에는 기본공제를 꽤 많이 해주나 보던데 물론 금융재산에도 기본공제가 있겠죠? 제가 이것저것 한꺼번에 너무 많은 질문을 해서 미안하지만 어디 물어볼 데가 있어야 말이죠. 알베르토 쌤, 무더위에 바쁘신 줄은 알지만 금융재산 계산 방법 시원하게 부탁드려요.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의 막 알베르토입니다. 요즘 어르신들께서 보내주시는 메일과 댓글을 보면 예금, 적금, 연금, 주식 등 참 다양한 노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기초연금을 받는 데 있어서 이렇게 다양한 금융재산들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금융재산의 계산 방법과 적용 범위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꼭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이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융재산이란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그리고 예금, 적금, 부금 및 수입증권 등을 말합니다. 금융재산 조사 방법은 행복이음이라고 하는 정부의 복지전산망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의 조사 결과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금융정보 조사 대상자는 기초연금 신청자와 그 배우자입니다. 부부 중 한 분이 먼저 신청하시더라도 두 분 모두의 금융정보를 조사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융재산의 조사 범위와 계산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적금 등 요구불 예금은 3개월 이내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반영되는데요. 여기서 요구불 예금이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말합니다. 요구불 예금. 말이 조금 어려우시죠? 두 번째, 정기예금, 정기저축 등의 저축성 예금 등은 잔액 또는 총 납입액을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여기서 저축성 예금은 조금 전 설명드렸던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 예금의 반대되는 상품으로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고 해약하면 원금은 보장되지만 이자는 거의 못 받는 예금을 말합니다. 그럼 청약통장이나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들어간 계약금, 중도금 등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네, 청약통장이나 분양계약금, 중도금 등은 금융재산일 것 같지만 내 집 마련을 위한 준비 과정이므로 청약통장의 잔액이나 분양계약금, 중도금의 납입 합계만큼을 일반 재산에 포함시킵니다. 따라서 다른 부동산, 자동차 등의 일반 재산과 합해서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기준 8,500만 원, 지역별 기본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금융재산에도 기본공제가 있나요? 네, 크진 않지만 금융재산에도 기본공제가 존재합니다. 일상생활 유지 및 노후생활 필수자금 성격의 경비 등을 고려해서 가구당 2천만 원을 금융재산에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재산은 일반 재산에 비해 기본공제가 작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에 불리합니다. 세 번째, 연금저축은 정기적으로 연금이 발생하고 있다면 기본공제 없이 소득평가액에 반영되지만 연금을 받기 이전이라면 최종 잔액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에 반영됩니다.
네 번째, 주식은 처음 사셨던 금액이 아니라 기초연금 신청 조사 당시의 최종 가액을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다섯 번째, 보험증권은 기초연금 신청 조사 당시의 해지 환급금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에 반영됩니다. 그럼 자식들 앞으로 보험을 들어준 것이 있는데 누구의 재산으로 인정되는 건가요? 네, 계약자는 부모님이고 수익자가 자녀들일 경우 부모의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그 이유는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수익자는 계약자가 언제든 즉시 변경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준비하시는 어르신들께서는 보험에 대한 정확한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금융재산은 처음에 신청했을 때 한 번만 조사하나요? 아니면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중에도 정기적으로 조사하나요? 네, 금융재산의 조회 주기 및 기준일을 말씀드리면 신청조사는 담당 공무원이 매주 1회 조사 의뢰를 하고 조사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는 약 3, 4주 정도 소요됩니다. 또한 확인조사는 매년 상하반기를 나눠서 연 2회 조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초연금을 받고 계셔도 1년에 2번 금융재산 변동에 대한 조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다른 재산과 소득이 없을 경우 금융재산이 얼마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물론 기초연금은 신청인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단적으로 답변 드리기가 어렵기는 한데요. 선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다른 재산과 소득이 없을 경우 단독 가구는 금융재산이 4억 원 정도, 부부 가구는 금융재산이 6억 원 정도까지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목표인지 기초연금 30만 원을 감액 없이 100% 다 받는 것이 목표인지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소득 역전 방지 감액제도 때문인데요. 이 내용은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베르토 쌤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나니 금융재산을 보다 신중하게 관리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보험은 유지할지 해약해야 할지 정말 큰 고민입니다. 아무튼 오늘 시원한 설명 감사드리고 친구들과 공유할게요. 기초연금 계산 시 금융재산은 일반 재산에 비해 아주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철저하고 신중한 관리가 필요하겠죠. 행복한 인생이마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말씀드린 금융재산 계산 방법을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알베르토가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이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